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NE555 타이머 IC를 활용한 PWM 회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회로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피크 디바이스 P를 클릭을 해서 부품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크 디바이스 P를 한번 눌러 볼까요? 자, 그러면 피크 디바이스 창이 이렇게 뜨지요. 자, 이 창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자, 검색을 해서 자, 찾아진 결과물이 여기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럼 그것을 더블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부품이 요 리스트 목록 창에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찾아진 디바이스들을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찾아볼까요? 자, 배터리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네임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찾아지지요. 그래서 요 배터리 DC 전화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키워드 첫 번째 입력하고 찾아진 결과를 더블 클릭을 하면 부품 리스트 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모두 찾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심볼을 프리뷰 상태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심볼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PCB 또한 이렇게 프리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B 풋프린트는 이렇게 핀과 핀 사이의 전원 단자로 0.1인치가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핀 피치가 0.1인치죠. 0.1인치는 우리가 100mm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찾을 부품은 저항입니다. RES, 레지스터 해서 RES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가변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은 포텐시엄메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OT HG 이렇게 해서 가변 저항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필요한데 1N4148 다이오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N4148 다이오드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캐패시터 CAP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캐패시터 무극성 콘덴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패시터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NE555 타이머 IC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555 타이머 IC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심볼도 나와 있고 그렇죠? 자, 여기 스케매틱 심볼이 이렇게 프리뷰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PCB 프리뷰도 딥 타입의 PCB 풋프린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핀과 핀 사이는 100mm로 되어 있고, 그렇죠? 자, 가로의 1번 핀과 8번 사이는 0.3인치, 즉 300mm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풋프린트도 딥 타입의 풋프린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부품을 추가를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모스 FET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RF540N N 채널 모스 FET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모스 FET를 IRF540N에서 모스 FET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C 모터가 필요하죠. DC 모터. DC 모터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BLDC 모터도 있죠, 그렇죠? 예, BLDC 모터도 있고, 여기 모터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터해서 심플 DC 모터 모델 요것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다 가져오셨죠? 한꺼번에 이렇게 부품을 모두 가져다 놓고 설계를 해도 되고요. 부품을 하나씩 찾아다가 불러다가 회로 설계에 활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NE555 타이머 IC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 시트 위에서 작업 용지 위에서 클릭을 하면 마우스 커서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원하는 위치에 플레이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NE555 타이머 IC의 핀들이 이렇게 디폴트가 이렇게 8번 VCC가 위에 있고 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이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4번 리셋 단자, 그 다음에 컨트롤 볼테지 5번 단자, 그 다음에 트리거 단자, 그 다음에 트레스홀드 6번 단자, 그 다음에 7번 디스차지 단자, 그 다음에 3번 출력 단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회로를 그리는데 조금 뭐 이렇게 그 배선들이 선들이 와이어들이 좀 복잡하게 얽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조금 에디 파트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품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음영이 칠해지죠.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에딧 프로퍼티스 하면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품을 우리가 디컴포즈 얘를 클릭을 하면 망치를 클릭하면 이 부품의 핀들의 위치를 아니면 그 이 외형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자, 부품의 핀을 위치를 좀 변경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8번 핀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위치를 이동을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리셋 단자를 위로 올려서 자, 로테이트 얼 키를 눌러 주시고 해서 8번 핀은 이렇게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핀은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X표가 와이어링 접점 터미널 단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해서 반드시 이 X표가 터미널 단자니까 배선을 위해서 왼쪽으로 위치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7번을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 5번은 요 그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시킬게요. 그라운드는 이쪽에 연결을 하고 자 5번 컨트롤 볼테지 단자 또한 로테이트를 해서 자 여기에 배치를 시키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2번과 6번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까요? 자, 2번, 6번을 로테이트 해서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렇게 출력 단자 3번을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물론 이 몸체 바디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핀을 재정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선택을 하시고 자, 이제 자, 이렇게 부품을 선택을 하시고 부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Make Device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바이스 네임은 NE5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같은 이름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자, 555 타이머 이렇게 디바이스 네임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프리픽스는 U, IC 같은 경우에 U로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딥 타입의 PCB 풋프린트는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디폴트로 Next 해주시고 혹시 데이터 시트를 연결시킬 거면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Next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카테고리는 아날로그 ICS, 그 다음에 뭐 서브 카테고리는 타이머스 뭐 이렇게 하시고 자, 오케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55 타이머라고 하는 IC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요. 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자,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부품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정한 부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핀을 재배열한 부품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지요. 자, 이제 나머지 이제 회로 설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배터리. 자, 뭐 간단하죠, 여러분. 배터리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 전원을 연결을 해볼까요? 자, 전원 단자는 자, 4번 리셋 단자는 자, 로우 레벨 리셋이죠. 액티브 로우죠. 그러니까 정상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8번 VCC 단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라운드 단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터미널스 보드에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자, 연결을 일단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컴포넌트 모드를 눌러서 자, 저항 선택을 해서 로테이트 얼 키를 누르면 로테이트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하나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포텐션 메타를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를 하고요. 자, 이 포텐션 메타를 지금 이제 50%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오브젝트 해서 자,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Y 미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지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N 4148을 불러옵니다. 자, 불러와서 자, 이렇게 하나를 배치를 하고 로테이트 해서 오른쪽에 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캐패시터를 이렇게 가져오죠. 자, 그 다음에 캐패시터를 5번 자, 외부 컨트롤 볼테이지에도 요 바이패스 콘덴서를 하나를 달아서 노이즈가 내부의 비교기의 입력 단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5번 컨트롤 볼테이지 단자에 바이패스 콘덴서 0.1 마이크로 페럿을 달아주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겠지요. 물론 달아두지 않아도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충방전 회로를 이제 설계를 해볼게요. 자, VCC 연결해 주고 이것은 이렇게 가변장 연결하고 자 여기 7번을 디스차지 핀 7번을 여기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 연결을 하고요. 자, 연결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과 6번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충방전 회로의 입력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밸류 값은 100옴 그대로 쓰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자, 요 포텐셜 메타의 가변 저항의 값을 100K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K로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 콘덴서의 용량 값은 자, 지금 디폴트가 1 마이크로페럿인데 0.22 마이크로페럿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요 안정 전압 노이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바이패스 콘덴서는 0.1 마이크로페럿으로 우리가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퍼런스 값과 밸류 값은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단에 3번이 출력이죠. 클럭 펄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저항을 하나를 달아주시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IRF 540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DC 모터를 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C 모터에 우리가 이제 프리필링 다이오드 역기전력 방지용으로 1N4148을 역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나를 해주면 좋지요. 자, 그래서 출력 3번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소urce는 자 그라운드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자, 자, 이렇게 회로를 설계를 하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저항값은 10kΩ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회로가 설계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타이머 IC를 이용한 PWM 회로에 대해서 타이머 IC의 내부 구성부터 그 기본적인 RC 회로를 연결을 해서 충방전 회로에 따른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대한 강좌를 이전에 다 해드렸지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직접 PWM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 회로에 그 출력단에 IRF, MOS, F2, N 채널을 달아서 실적으로 그 PWM에 따른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로 설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일단 해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모터가 회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 가변저항에 따라서 이제 모터의 속도가 지금 변화가 있죠. 모터의 속도가 변화가 있죠. 자, 천천히 돌고 그 다음에 빨리 돌고 그렇죠. 그래서 50%일 때 자, 해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파형을 한번 PWM 파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6번에서의 충방전, 이 콘덴서의 충방전도 스코프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시스템의 Set Animation 옵션에서 Show Wire Voltage by Color 어떤 색깔로 와이어의 볼테이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Show 자 그리고 show wire current with arrow 화살표로 전류의 흐름을 표시해줘라 해서 두 개를 체크를 하고 잠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자 전류가 흐르는 것과 여기 이제 그 빨간색은 하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로우 볼테이지가 3번에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충전, 방전 이렇게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설명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전원을 연결을 하면 이제 충전은 어떻게 됩니까? R원을 통해서 자, 여기 가변장의 이쪽 부분의 저항 분합된 저항 통과해서 요 다이오드 1을 통해서 C1 요 패스로 콘덴서는 이제 충전을 하게 되지요. 충전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방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자, 요 콘덴서를 통해서 요 다이오드 2를 통해서 가변장에 여기 나눠진 나눠진 가변장을 통해서 디스차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방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의 충전 방전에 따라서 타이머 IC의 3번 출력에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PWM 파형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요 PWM 파형에 따라서 요 IRF540N이라고 하는 N채널 MOS FET의 자, 게이트 단자, 소스 단자, 드레인 단자죠. 게이트에 자, 하이펄스가 인가가 되면 자,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모터에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회전을 하겠지요. 그리고 자, 오프 신호가 들어가면, 로우 신호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 그 FET가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펄스 폭에 따라서 모터의 속도가 제어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 계측기를 활용을 해서 파형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4채널 A, B, C, D 4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A 채널에서는 자, 이 콘덴서 C1의 충방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요
2번, 6번의 콘덴서의 충전 전압, 방전 전압을 확인하기 위해서 2번, 6번에 와이어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 B는 자, 요 3번 게이트에 지금 인가되는 PWM 파형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까요? 자, 그러면 오실로스코프 창이 이제 자,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이제 창이 떴지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 자, 채널 볼트 디비전 자, 1볼트로 놓고요. 자, 일단 채널 자, DC로 놓고요. 그 다음에 채널 B도 자, 이렇게 DC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트 디비전은 1볼트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타임 디비전을 조정을 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여기 PWM 파형이 3번에서 이렇게 출력이 돼서 IRF540N의 N채널 모스 FET의 게이트 단자에 지금 입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지금 가변장의 50% 이지요. 와이퍼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듀티비가 거의 50%의 출력 파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물론 충전에 관여를 하는 요 105ohm이 상대적으로 100kΩ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지금 거의 듀티비가 50%에 해당이 되는 값이 출력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듀티비를 조정을 해볼게요. 요 가변저항 값을 조절을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듀티비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듀티비가 작아졌죠. 요 하이펄스 구간이 지금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작아졌고, 자, 그럼에 따라서 모터의 속도 또한 저속으로 됐습니다. 자, 이제 올려볼게요. 자, 듀티비를 올려줌에 따라서 모터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90%까지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자, 90%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모터의 속도 빨라지고 지금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시스템의 set 애니메이션 옵션에 일단 아까 자, 볼테지를 와이어 볼테지 보여주는 것과 그 다음에 커런트 와이어의 커런트를 화살표로 보여주는 것을 일단 해제를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듀티비가 상당히 커졌죠. 듀티비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터의 속도도 빨라졌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PWM 파형에 따라서 듀티비가 가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듀티비를 50%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뭐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한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자, 2번, 6번에서 여기에서 이제 콘덴서가 충전이 될 때, 자, 요게 자, 요 구간이 이제 충전 구간이죠, 여러분. 요게 구간이 충전 구간이에요. 충전 구간. 어디가? 여기가 콘덴서 C1이 충전되는 구간이에요. 여기 충전되는 구간. 충전되는 구간에는 뭐가 나온다? 3번 핀의 타이머 IC의 3번에서 이렇게 하이 펄스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간이 뭐다? 자, C1이 충전되는 구간이다. 충전이다. C1이 충전될 때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린으로 해볼까요? 자, 요 구간이 뭐다? 자, 콘덴서가 방전되는 구간이고, 요 구간에서는 로우 펄스가 나온다. 로우 펄스가 나온다. 여기는 뭐다? 콘덴서가 C1이 방전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충전이 될 때는 R1, 그다음에 R1, 그다음에 RV1 가변저항의 RV1, 그다음에 자, C1을 통해서 콘덴서가 충전이 되는 거죠. 그 경로로. 자, 이렇게 해서 이 경로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죠. 자, 충전이 되는 거고요. 자, 방전은 어떻게 되냐? C1을 통해서 여기 D2를 통해서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방전이 됩니다. 방전이 됩니다. 요 가변저항의 오른쪽 저항 성분에 의해서 그래서 자 어떻게 방전이 됩니까? 이것은 V
RV1, C1을 통해서 방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요 저항값을 가변을 시켜줌에 따라서 요 DTB를 가변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PWM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PWM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NEO 타이머 IC를 활용한 PWM 회로 시뮬레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